자,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게임 떠나서 좀 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다루기는 좀 힘든 부분도 좀 있긴 해요. 그래서 특히나 원반부를 조금 더 시간이 되면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도 다루지 않은 부분은 없게끔 해봅시다. 자, 도형의 이동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형의 이동은 크게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다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을 하면서 또 2차 함수 하면서 다 평행 이동은 이미 여러분들이 써놓고 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평행 이동은.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칭 이동 부분은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도 몇 가지는 잠깐 했지만, 여기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제 나오는 거는 점대칭하고 그다음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두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형태들은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그런 것들이 단독적으로 나온다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나올 거고요. 평행이동 단원에서. 아니면은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하고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평행이동과 대칭 이동 중에서 대칭 이동에 대한 부분, 점대칭이나 아니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부분이 시험 문제에 조금 더 이 단원 안에서는 더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평행이동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앞에서 미리 우리가 이미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은 또 두 가지 형태로 또 나눠줄 수 있어요. 평행이동 중에서는 점을 평행이동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도형을 평행이동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2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에서는 도형 자체를 평행이동 했잖아. 그죠? 네, 그래서 x 들어갈 자리에 A축으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표현한다면 x 들어갈 자리 대신에 x-A, y 들어갈 자리 대신에 y-b 이렇게 넣어줬죠. 대입을 해줬지만 점의 평행이동은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더해주거나 빼주면 됩니다. 그걸 바꿀 필요 없이. 왜냐하면 점이라는 것은 그냥 x축방을 얼마만큼, y축방을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도형의 평행이동처럼 부호를 바꿔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점 자체로는. 그래서 점 p, x, y를 x축방으로 a만큼, y축방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다면 x 더하기 a, y 플러스 b로 점이 바뀌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물론 이렇게 말로도 표현해주지만 수학적인 용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주는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얘는 수학적인 용어로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표현한 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가로 x, y 가로 닫고 화살표, 그죠? 화살표로 표현해주죠.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x축 방향으로 원래는 x, y라는 점인데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하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다음 도형은 어떻게 평행이동이 되는지 구해봐라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적인 표현도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거꾸로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똑같아. 영어도 해석하는 거 있고 또 영작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우리나라 말로 써져 있는 것들을 수학나라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고 수학나라 말을 다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씩 해봅시다. 1476번 보시면 점 1,1을 x축 방향으로 8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표현한 점이다. 그러면 어디로 되겠습니까? 점이니까 그대로 바뀌어지는 거죠. 1 더하기 8이니까 9고요. 1 더하기 1이니까 2 나와주면 되겠죠. 9,2. 그 다음에 점 5,8을 x축방향으로 2만큼,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표현한 점이니까
7,3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6,1을 x축방향으로 마3만큼, y축방향으로 4만큼이니까 마9,6 이렇게 점이 평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1479번부터 81번까지죠.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평행이동 x, y가 x 플러스 6, y만 7로 있습니다. 자,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앞에 f 땡땡이라는 게 없어요. f 땡땡이 붙으면 뒤에 나오겠지만 도형의 평행이동이라는 뜻이야. 도형의 평행이동은 x 들어갈자리에 x 플러스 6이 들어가면 어떤 걸로 의미가 해석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f 땡땡 도형이야. x 들어갈 자리에 뭐가 들어갔냐면 x 더하기 6이 들어갔어. 그럼 x 축방을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얘는? 마이너스 6만큼, 그치? 구별을 잘 해줘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점이냐 아니면 도형이냐. f 땡땡 있으면 도형이다. 자,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점이잖아요, 점. 그렇죠? 그래서 x축으로 얼마만큼? 6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음 점이 옮겨진 점의 좌표.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옮겨진다라고 한다면은 10,6이 되겠죠? 그렇죠? 평행이동 해준 거. 자, 마찬가지로 2,4라는 점은 어떻게 있습니까? 8, 마이너스 5 될 거고요. 7,6은 마1,5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82번부터 84번까지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을 했고 y축 방향으로는 5만큼 평이동을 했다라는 의미니까 마4,1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0,5만큼이니까 마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7, 마1이 되겠죠. 이렇게 평이동이 될 겁니다. 점은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1485번부터 87번까지도 마찬가지죠. 얘는 다음과 같이 점이 옮겨질 때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x축을 얼마만큼, y축을 얼마만큼 표현했느냐라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A, B를 써봅시다. 1485번에 x축 방향 5만큼이죠. y축 방향으로 9만큼 표현을 했다.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86번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그 다음에 87번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0만큼, y축 방향으로 12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하는 거겠죠? 점의 평행이동은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12-2번 도형의 평행이동으로 해봅시다. 도형의 평행이동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다 써먹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f, x, y, 빵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방으로 a만큼, y축방으로 b만큼 필요한 도형의 방정식은 x 대신에 뭐가 들었습니까? x-a가 들어갔죠? y 대신에 y-b가 들었어요. 그죠? 네. 얘도 예전에 설명했어요. 왜 부호가 바뀌어서 표현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fx라는 식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도형을 평행이동을 시켜준다면 이 평행이동한 식은 뭔지 모르지. 그쵸? 그래서 거꾸로 x축방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방으로 마이너스 b만큼 다시 거꾸로 가서 이 식에다 대입한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fx라는 관계식 우리가 모르니까 파란색 그래프 식을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식을 이용해주기 위해서 거꾸로 간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을 이렇게 구한다. 자, 그래서 여기 f가 누가 있죠? f 앞에 f가 있으면 도형의 평행이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를 대입을 해준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1488번으로 가봅시다. 직선 x-2y-7은 0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이니까요. x 들어갈 자리에다가 뭐 넣어주면 돼요? x-2 넣어주고요. y 들어갈 자리에다가 y-4를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x-2y 플러스 8 마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골빵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원을 x축방으로 9만큼 y축방으로 마이너스 1만큼 표현한 도형이니까 평행이동했으니까 반지름 안 바뀌죠? 네, 원의 중심만 바뀌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x축 방향으로 9만큼이니까 x 들어갈 때도 뭘 넣어줘요? x-9를 넣어주잖아.
그쵸? 그렇다면은 플러스 1이 있으니까 x 마이너스 8 요거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y 대신에 y 플러스 1 넣어주죠? 그렇다면 y 제곱이 되겠죠. 그걸 4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원이라는 것은 원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만 있으면 하나로 결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점의 평이동이라고도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원의 중심의 좌표가 어디입니까? 얘는 마이너스 1,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를 점의 평이동에 A에서 가면 되지. 마이너스 1에서 9만큼 더해주니까 뭐가 되는 거야? 8, y축방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빵! 반지름 똑같죠? 그죠? 그럼 얘를 표준으로 바꿔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되시겠죠? 두 가지 방법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490번 봅시다. 포물선을 x축방으로 마사만큼 y축방으로 오만큼 필요한 모형이니까 이차함수잖아요. y는 x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8 해주시면 되겠지. 그렇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9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해석을 일단 잘 하시려고 했습니다. 점의 평이동인지 아니면 도형의 평이동인지. 그냥 평행이동이죠. 얘는 f가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얘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4만큼 평이동한 겁니다. 자, 그럼 도형의 평이동에다가 적용시킬 때는 도를 바꿔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x로 할 때다가 x 플러스 5를 넣어주고 2배 y로 할 때다가 y 마이너스 4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은 빵이니까요. 3x 플러스 2y에다가 15에서 9를 빼면 되죠? 그러면 6인가요? 그렇죠? 마이너스 6 플러스 6인가? 플러스 6 이퀄 빵. 그 다음에 얘도 x 곱하기 y 마이너스 5제곱은 6이니까 얘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어디입니까? 0,55 반지름이 루트 6인 원이에요. 그죠? 자, 얘를 도형의 평이동으로 해도 되지만 점의 평이동으로 해도 된다고 했어요. 원의 중심의 좌표니까. 그렇죠? 자, 원의 중심의 좌표를 마이너스 5만큼 평이동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5 y축방은 4만큼이니까 플러스 4가 되겠, 네? 플러스 9가 되겠죠? 5 더하기 4니까. 그렇죠? 반지름은 똑같아요. 루트 6입니다. 자, 요거를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써줘도 돼요.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9의 제곱은 6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5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94번 5번으로 가봅시다. 자, 1494번. 자, 평이동에서 직선으로 옮겨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저희는 점의 평이동이니까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으로 옮겨진 직선의 방정식이니까요. x-3 플러스 y-1 플러스 마이너스 2죠? 2 이꼴 빵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에 마이너스 6 이꼴 빵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평이동에 의해서 얘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표현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얘는 뭔지 모르니까 요걸 가지고 생각해 주는 게 좋겠죠. 둘 다 표준형이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 바로 알 수 있죠.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7,5고 반지름이 2인 원이죠. 원의 중심이 y,1에서 7,5로 바뀌었어요. x축방향 얼마만큼 표현하는 겁니까? 마이너스 5만큼. y축방향으로는 4만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가 a고 4가 b이면 된다. 여기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1496번으로
보겠습니다. F가 들어있어요. 도형입니다. 도형 F, X, Y 빵을 이렇게 바뀌었죠. 원래 X 들어갈 자리에다가 지금 X 플러스 1을 넣어줄 거니까 X축 방향을 얼마만큼 표현한 거예요? 마이너스 1만큼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Y 들어갈 자리에다가 Y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일을 한 거예요. 자, 그 평일형에 의해서 x 더하기 4y 더하기 6의 꼴 빠하기 옮겨지는 직사의 방정을 치울 거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x 들어갈 차례다가 x 플러스 1 넣어주죠.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4에 y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y 마이너스죠. y 마이너스 플러스 6 이거 빵이니까 x 플러스 4y 7에서 2 뺐으니까 5 나가면 되겠죠? 이걸빵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x 들어갈 때다 x 플러스 3, y 들어갈 때다가 y 플러스 6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표현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y는 2배의 x 플러스 3의 제곱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칭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칭이동. 자, 대칭이동은 역시 마찬가지로 평이동처럼 두 가지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대칭이동. 점의 대칭이동,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한 대칭이동. 근데 대칭이동은 평이동은 점에 대한 평이동이랑 도형에 대한 평이동이 달랐죠. 그죠? 부호를 바꿔서 대입을 해줬죠. 근데 대칭이동은 똑같아. 점 대칭이든 아니면 도형에 대한 대칭이든 똑같습니다. 바꿔지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표에 나와 있지만 점 x, y를 x축, y축, 원점, 직선 y,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은 어디에 찍힌다는 얘기예요?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이니까 뭐의 부호만 바뀌는 거예요? y의 부호만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y축에 대한 대칭이동이다? 그럼 뭐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x좌표의 부호가 바뀌죠? 그렇죠?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이다? 원점이면 둘 다 바꾸면 되죠. 그렇죠? 둘 다 부호가 바뀌어진다. 둘 다 부호가 바뀌어진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직선 y x에 대한 대칭이다. 직선 y x에 대한 대칭이동이면 뭐랑 뭐랑 바뀌는 거예요? 자리가 바뀌죠. 얘는 x, y였는데 y, x로 서로 자리가 바뀐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여기는 없지만 하나 더 해주면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다면 자리도 바꿔주고 부호도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x, y라는 점이 있다면 자리도 바꿔주고 부호도 바꿔주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되겠죠. y 꼴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도 딱 책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써주는 것도 괜찮겠죠? 자, 다 쓰셨으면은 미드 문제 또 해봅시다. 다음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해봐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했으니까 뭐의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y의 부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2,6을 x축 대칭이동하면 2, 마유비 되겠죠? 마상, 7을 x축에 대칭이동하면 마상, 마치 될 거고요. 마오, 마오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마오, 5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쉽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y축에 대한 대칭이죠. 뭐의 부호가 바뀌면 돼? x좌표의 부호가 바뀌면 됩니다. 그렇죠? 마사, 15, 그 다음에 마상, 8,
2,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어주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 어떻게 주면 돼요? 둘 다 뭐 바꿔주면 돼요, 그죠? 둘 다 뭐를 바꿔주면 된다. 12,45 3,6 2,10으로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y 플러스 x에 대한 대칭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분으로 했어요, 그죠? 14,5가 될 거고요, 6, 마치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마구가 되겠죠. 간단한 거는 빨리빨리 넘어봅시다, 그죠?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도 똑같다고 했어요. 앞에서 점에 대한 대칭처럼 도형에 대한 대칭은 똑같다. 만약에 x축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x축 대칭이다, 그럼 뭐의 부호만 바꿔줘요? y좌표의 부호를 바꿔주죠.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준 게 아니라 얘는 y 들어갈 자리 대신에 뭐를 넣어준 거야? 마이너스 y를 넣어준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y 들어갈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내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내요.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돼요.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면 둘 다 바꿔주는 거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y 플러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이면 자리 바꿔주면 되죠. 그렇죠? x랑 y를 자리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밑에 있는 문제를 해봅시다. 자, x축에 대해서 대칭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있으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y는 x-8인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y를 넘기고요. 자, 얘는 y 대신에 y를 대입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죠?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이거 제곱한 거는 y 플러스 1의 제곱하고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4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겠죠? 부호 다 바꿔주면 되죠. 마이너스 2x고 플러스 5x 마사 이렇게 부호를 다 바꿔주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13번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으니까 x 들어갈 때는 뭘 바꿔줘요? 마이너스 x를 넣어주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죠. 마이너스 2x를 더하기 y 플러스 4 이거를 봐. 자, 얘도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전체제곱은 뭐랑 똑같아요? x 플러스 5랑 똑같죠? 그래서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x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x를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의 전체제곱이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요. x 둘 다 바꿔주는 거예요. 둘 다. x가 둘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은 어차피 그냥 x제곱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은 둘 다 바꿔주면 된다고 했어요. 둘 다 뭐를 바꿔줍니다. x, y 둘 다요. 자,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이니까요. 양변 마이너스 곱해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y는 9x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얘를 둘 다 바꿔주겠죠? 둘 다 바꿔주는데 어차피 제곱은 마이너스 붙여서 제곱하면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었으니까 플러스 2x가 되겠죠?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8번은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1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은 그냥 x제곱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부호를 바꿔주겠죠.
양변 마이너스 곱해서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병의 방정식. 자, 얘는 y = x에 대한 대칭 이동 병의 방정식은 자리만 바꿔주면 돼요. x랑 y 그 자리를 바꿔주면 됩니다. 얘는 x만 3y가 9니까 x를 찾다가 y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y를 찾다가 x를 써주는 거죠. y는 3x 플러스 9 이퀄 5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20번도 마찬가지예요. x 들어갈 자리는 y를 넣어주고 y 들어갈 자리는 x를 넣어줍니다. y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4x 플러스 4 이퀄 8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되시겠죠? 그 다음에 12-5, 12-6을 자, 이건 이제 이 단원에서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대부분 보시면 맨 뒷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했죠? 하나 더? 플러스 1. 이거보다는 여기에 또 좀 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간단해요. P점이 x, y를 점 A에 대해서 대칭 점을 P'이라고 한다면 P'은 2A-x, 2B-y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저거를 그대로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중점 조건을 이용할 거거든요.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점 조건. 만약에 이렇게 구한다라는 걸 까먹었어. 그럼 중점 조건을 떠올리면 돼. 자, 왜 이렇게 나오냐면 중점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얘가 지금 그림에서 P점이 x, y고 P'은 x', y'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A점이라는 것은 점에 대한 이 A점은 P점하고 P'점까지 거리가 똑같아. 왜? 대칭이니까. A점을 기준으로 해서 P점을 A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 더 간 거지. 대칭 이동한 거니까. 그래서 똑같은 거리만큼 더 간 거니까 중점이란 말이에요. 중점. 길이 같은 거. 그래서 A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이죠? 근데 A점의 좌표가 뭐라고? A, B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거야? P점하고 A점 나와져 있으니까 x 프라임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럼 x 프라임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이항을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2배 해주고 x 넘어가면 x 프라임은 2a에서 x만큼을 빼주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y 프라임은 2배 해주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y가 되겠죠? 2b 마이너스 y가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두면 당연히 또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죠. 그죠? 2a-x, 2a-y, 2b-y. 근데 물론 몰라도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중점 조건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두 가지 조건을 다 사용할 겁니다. 어떤 거? 중점 조건 플러스 수직 조건.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 두 가지를 사용할 거다. 밑에도 나와져 있죠. 첫 번째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구할 거고요. 두 번째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또 구할 거다. 왜 그러냐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한다면 두 개의 점이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두 점이 어떤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을 이루려면 이렇게 이쪽 반대로 이렇게 점이 찍혀야지 이 두 점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길이가 같아야 A점과 B점이 이 L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다라는 거니까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A점의 좌표가 나와져 있다. 또는 뭐 B점의 좌표가 나와져 있다. 나온다면은 M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A점과 B점의 중점이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기울기 L이라는 직선의 기울기가 나와져 있으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AB 직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죠. 왜?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하고 수직 조건하고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구할 거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다뤄봅시다. 1521번 또 보자고요. 다음 두 점이 점 P에 대해 대칭일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얘는 P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어요. 이 두 점이. 그럼 P점 어떻게 구해요? 중점 조건으로 구하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P점은 이 두 점의 중점이니까 더하면 4고 일어났으니까 2점, 더하면 10이고 일어났으니까 6이죠. P점은 2,6. 마찬가지로 1522번은 더하면 2고 일어났으니까 1이죠. 그 다음에 10을 일어났으니까 5죠. 1,5. 그 다음에 23번 P점은 마이너스 10이 일어났으니까 마이너스 6이고요. 2를 일어났으니까 1 나오면 되겠죠. 마이너스 6,1 이렇게 나와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24번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점 2,5를 점 마이너스 1,6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죠. 자, 그렇다면은 얘를 x, y라고 했을 때 얘는 a, b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대칭 이동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되겠죠. x 프라임은 어떻게 구했어요? 2a-x로 구했죠. 그렇죠? 여기에 2배에서 2를 빼주면 되죠.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 2 뺐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y 프라임은 어떻게 구했어요? 2b에서 y를 빼줬죠? 2b 마이너스 y. 그러면 이거 2배 하면 12. 5 빼면 7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4,7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물론 까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점 이용해서 해주는 거죠? 중점 조건 이용해서 해줍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로 1525번 x, y를 a, b에 대해 대칭이 되면 우리가 구하는 점은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될 거고요. x 프라임이라는 점은 2a-x니까 2에서 마사를 뺀 거죠? 6이죠, 6. 그죠? 네. 콤마 y 프라임은 2b-y니까요. 마이너스 2에서 마삼을 뺐으니까 3을 더해줘. 1이 나오면 되겠죠? 되시겠죠? 자, 다음에 1526번 이거 마찬가지로 10,-2가 x, y다. 점 10,4가 a, b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점은 x 프라임, y 프라임인데 x 프라임은 2a-b잖아. x잖아요. 그렇죠? 2a-x니까 20에서 7 빼면 되죠. 14. y 프라임은 2b-y죠. 8에서 마이너스 1 뺐으니까 10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되시겠죠? 그 다음에 어? 14가 뭐야? 14가 뭐죠? 13이지? 13이지 13 13,10 나와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27번 보겠습니다. 1527번이요. 자, 일단은 다음은 점 P점을 직선에 대해서 비치던 점을 Q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Q점이 P, Q인데 우리가 조건이 두 가지 사용할 거라고 했잖아요.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 두 가지 사용할 거니까 식도 두 개, 미지수도 두 개니까 연립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선 PQ의 중점의 좌표입니다. 네, 그림이 안 나왔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3x-y-4 이걸 빵이니까 이런 직선이 있고 얘가 직선 L이라고 해봅시다. L이 3x-4y-4 이걸 빵이고요. 직선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그래서 P점이 만약에 여기 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P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요쯤에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Q점이 있는 거죠. Q점의 좌표가 P, Q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이 L이라는 직선이 뭐냐면 PQ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예요. 요 길이랑 같고 여기가 수직이 이런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중점의 좌표를 우리가 M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중점의 좌표. 자, 그렇다면은
두 가지 조건 사용한다고 했어요. 수직 조건, 중점 조건 사용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성분 PQ의 중점에 잡힌 중점 조건 사용한 겁니다. 중점에 잡힌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 더해서 2분 나왔죠? 2분의 P-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해라는 건 뭐겠습니까? 2분의 Q-2가 되겠죠? 두 개 더해서 2분 나와주고. 아시겠죠? 그래서 가해 들어가는 거는 2분의 Q-2가. 그럼 이 점이 직선 유행점이니까 이 점이 직선 유행점이죠. 그렇죠? M점은 이 L이라는 직선 유행점이잖아요. 그럼 내가 구한 얘들을 어디다 넣어주면 X랑 Y 들어갈 자리에다 넣어주면 PQ에 관한 식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넣어주면 어떻게 있습니까? 2분의 3P-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Q-2 마이너스 4 이거 빵이 되겠죠? 맞아요? 2를 다 곱해버릴까요? 3P 마사 Q 뿔 8 마8 이거 빵이죠? 직지 없어질 거고 3P 마사 Q가 3이라는 식 PQ에 관한 분기식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단계식으로 뭐 잘못됐나? 계산은? 아, 내가 문제를 잘못 썼구나. 여기가 그냥 y인데 마이너스 4y로 썼네. 4를 왜 곱했을까요? 아하, 정신 나갔죠. 4를 왜 곱했니? 4가 왜 곱해져 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Q에 플러스 2 마사죠? 그빵이 되겠습니다. 3P 마구가 나와야 되는데 마구가 나와야 되는데 얘 또 왜 구가 잘못됐니? Q 마이너스 맞잖아. Q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곱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Q 뭐가 잘못된 거야? 두 배를 안 해줬나? 두 배를 안 해줬죠? 8 그죠? 3P-Q에 마이너스 9 이거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직선 PQ가 직선의 수직이죠? 네, 수직입니다. 그러면 P 더하기 1분의 Q 더하기 2 곱하기 3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요걸 빼면 요거 뺀 거분에 요거 y좌표 뺀 거는 PQ의 기울기죠. 그쵸? P 마이너스 1이니까 P 플러스 1인 거죠. 분의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Q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Q 플러스 2가 되겠죠. 요것은 곱하기 요 직선의 기울기죠. 얘 Y만 넘기면 기울기 3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기울기 3. 이게 뭐여야 돼요?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로 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에 들어가는 거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됩니다. 기억 이윤을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P 플러스 1분의 Q 플러스 2 곱하기 3이 마이너스 1인 거고요. 3으로 나눠버릴까요? 아니면 P 플러스 1 곱해버리죠. 3Q 플러스 6은 P 1이죠. P 플러스 3Q가 마 7이 되겠죠? 귀찮다잉. 어떤 거를 해줘야 되나요? 둘 다 해줘야 되나요? Q의 부호가 다르니까 Q를 없애줄까요? 9P 마이너스 3Q 얘가 27이죠? 그럼 두 개 더하면은 10P가 20이니까 P는 2죠? P가 2니까 Q는 마삼 나와주면 되죠.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밑에 있는 거 해봅시다.
1528번이요. 점 P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한 점의 좌표를 빼거나. 자, 이 그림을 먼저 그려볼 겁니다. 직선인데 얘가 이와에 넘어가고 기울기 2분의 1이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A 직선 L이라는 직선이 있다 해보죠. x-2y 10 곱하기고요. 2y 넘어가고 2로 나눠주면 y는 2분의 1 x에 -5라는 직선이 됩니다. 그렇죠? 자, P점은 9,-8이라고 했으니까 P점이 이 정도 있다라고 해봅시다. 9,8이고요. 그러면 이 직선이랑 이 점이 이 직선에 대칭이 되려면 이렇게 가서 이 정도 찍히겠죠. 수직이고 이를 P'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동한 점의 좌표 구하라고 했어요. P'을 A,이라고 놓자고요. A,B라고 놓자. 자, 그러면 중점의 좌표 구할 수 있죠. 중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M이라고 놓죠. 라지 M 2분의 A 플러스 9 그 다음에 2분의 B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이 각각 X좌표, Y좌표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M이라는 것은 이 L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하니까요. 자, 2로 다 곱해버립시다. 그냥 A 플러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b 플러스 16 두 배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0 곱하기 되겠습니다. 그럼 a 마이너스 2b에다가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9니까 플러스 5죠. 이걸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 얘가 무슨 조건 이용한 거예요? 중점 조건 이용한 겁니다. 첫 번째로 중점 조건을 사용한 거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직 조건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수직 조건. 자, 수직 조건으로 보자고요. 수직 조건. 자, 수직이려면 일단은 원래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였어요? 2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여야 돼? 마이너스 2여야 되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여야만 합니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으려면 식을 구해줄 수 있죠. 9 빼기 a 분의 9 마이너스 a분의 9 마이너스 a분의 8 마비죠. 8 마비 얘가 뭐다? 마이너스 2면 되죠. 그렇죠? 그럼 다 플러스로 바꿔버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9 마이너스 a를 바꿔주면 안 돼요. 분자에만 마이너스가 곱한 거니까 양변을. 그렇죠? 그래서 8 플러스 b는 18 마이너스 2a 넘어가면은 2a 플러스 b는 10 이렇게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2배 해줄까요? 4a 플러스 2b는 20 얘네들 더할까요? 5a가 15 a는 3 a가 3이니까 b는 4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점은 3,4 이렇게 나와주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일단 기본적인 개념 예제들은 해봤고요. 3교시 9시에 딱 시작할 거니까 한 10여 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예제 유형에 나와져 있지 않은 거를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봅시다. 점의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 직선 원. 크게 어렵지 않고요. 도형의 이동, 포물선 2차 함수고요. 점의 대칭 이동, 도형의 대칭 이동, 직선. 도형의 대칭 이동 원. 포물선, 평행이동과 대칭 이동.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유형 13번. 얘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좀 가봅시다. 자, 유형 13번을 한번 먼저 볼게요. 유형 13번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 있죠. A점하고 B점이 있어요. 근데 얘가 X축 위인 점을 찍고 A점에서 출발해서 B점을 찍고 P점을 찍고 B점으로 들어간대요. 무조건 X축을 한번 찍고 간다는 얘기지. 그렇죠? 반사하듯이. 반사.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AP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두 점 중에서 아무거나 P점이 지금 X축 위인 점이니까 X축 대칭 이동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P점이 Y축 위인 점이면 둘 중에서 한 점을 잡아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직선으로. 그러면 최단거리가 나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그려져 있는 거는 최단거리가 아니에요. 어떤 게 최단거리냐면 B점을 일단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서 B'이라는 점을 잡고 이 빨간색으로 일자로 쫙 이어주면 이 일자가 되는 선은 여기에 이제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얘가 P점일 때가 최소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점하고 B점을 이렇게 이어준다면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어때요? 합동이죠? 얘도 직각, 얘도 직각, 길이 같고 얘 공통이죠. RHS 합동이니까.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 개가 합동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랑 같다는 얘기예요? BP의 길이랑 B'P의 길이랑 같다는 얘기지. 맞아? 그쵸? 이 두 개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두 개의 길이. 자, 그러면 결국에는 AP 더하기 BP의 최소 길이는 뭐랑 똑같다? AB 프라임의 길이랑 똑같다. 이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대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뭐라고 했죠?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뭐예요? P점이 어디에서 움직인 점이에요? X축 위를 움직인 점이죠.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할 거예요. 두 점 중에서 아무거나 대칭을 할 겁니다. A점을 대칭을 해볼까요? A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주면 여기 같죠? 그렇죠? 그래서 A 프라임 A점이 지금 얼마입니까? 3,1이죠? A 프라임은 3,-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B점에서 A 프라임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그때 여기 X축끼리 만나는 점이 문제에서 어떤 거는 P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AP 더하기 BP의 길이가 최소일 때 P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뭘 구해줘야 돼? 이거 두 점 아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X절편 구하면 되지. 이게 P점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니까 결국엔 뭐랑 똑같은 거예요? A 프라임 B의 길이랑 똑같은 거죠. 맞아요? 그러면 3,-4라고 B점은 Y,4니까 3에서 마이너스 빼주면은 5의 제곱 25죠. 마이너스 1에서 또 4 뺐으니까 마이너스 5, 또 25죠. 그래서 루트를 씌웠으니까 5루트 2 넣어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3개짜리다? 3개짜리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684번처럼 3개짜리다. 3개짜리면 두 번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X축 대칭, Y축 대칭만 있는 게 아니라 Y = 4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줘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가 두 번 튕기죠. 어디서 튕겨요? Y = 4라는 직선에서 한번 튕기고 X축에서 한번 또 튕기잖아요. 그렇죠? A점에서 출발해서 B점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Y = 4라는 직선에서 한번 튕겨, X축 튕겨, 그래서 B점으로. 그죠?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번 시켜주면 돼요. 얘는 A 프라임을 먼저 이렇게 Y = 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3에서 4, 1만큼 차이가 나니까 또 1만큼 더 가면 되지. 그쵸? 그래서 얘를 A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A 프라임의 작품이 뭐 되겠습니까? 0,1
5가 되겠죠? 0,5. 자, 마찬가지로 B점은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B'이라고 한다면 B점이 원래 5,2였는데 B'은 5,-2가 되겠죠? 그래서 두 점 A'이랑 B'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가 그때 Y폴 4일 때가 P점이고 요점일 때가 Q점이 될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AP 더하기 PQ 더하기 QB의 최소값은 뭘 구하는 거랑 똑같다?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 구하는 거랑 똑같다. 아시겠죠? 자, 그럼 5에서 0% 25에다가 마이너스 25% 7이죠. 49 하면 그러면 74, 루트 74 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이걸 할까 말까? 해볼까? 하지 마. 잠깐 쉬었다가 해. 잠깐 쉬었다가 시험 봐. 알겠습니다. 이거는 15분 가량 좀 쉬는 시간 줄게. 쉬었다가 파이널 테스트.